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4일 목요일에 낮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우리의 바다가 제22회 가치범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지역지원 부문 우승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진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우리의 바다가 제22회 가치봄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신문방송학과 조별이 박현영, 장혜영 학생을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이들은 신문방송학과 동문 모임인 푸른꿈 후원회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고 대학이 제공한 최신 촬영 장비를 사용해 약 6개월에 걸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장애가 있는 수영과 지민, 비장애인 민영 세 친구의 우정을 다룬 내용으로 장애에 대한 시선과 이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의 CGV 피카디리 1958점에서 대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의 바다는 우리 대학이 기획 중인 그린데이즈 시네마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지역지원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1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학, 기업 등의 환경 역량을 모아 지역 내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7개 지자체와 사업기관 우수사례 44명의 유공자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 2020년 사업성과평가와 2017에서 2020년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 중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정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일상회복은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단계별 6주에 걸쳐 시행됩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당장 적용되는 1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의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영화관, 스터디 카페 등에서 시설 내 취식 허용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마련됩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남은 2학기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그간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적용되는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방역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제5회 CNU 말하기 대회 신청이 오는 8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발표 주제는 총 3가지이며 이 중 1개를 선택해 3분 스피치 동영상을 촬영한 후 교육혁신본부 누리집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며 예선은 오는 8일까지 동영상 접수가 마감됩니다. 본선은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대면으로 진행되며 본선 진출자에게는 오는 17일 수요일에 개별적으로 알림이 전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선 참가자 모두에게 심사위원회 피드백이 전달될 예정이오니 말하기 실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전화 062-530-0916, 지역번호 062-539-9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 진행하는 제6회 글쓰기 보고서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여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교양교과목 수강생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로는 자기성찰 에세이, 서평 혹은 비평문, 제안서, 연구계획서 등으로 이번 학기 교양 수업 시간에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교육혁신본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작품을 제출할 시 보고서 본문에는 학번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혁신본부 전화 062-530-0916, 지역번호 062-539-9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학생문화 온라인 페스티벌 2.0 개최를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안에서 달라진 가치관과 트렌드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페스티벌입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 대학 학부생이며 공모 내용으로는 영상 부문의 집콕 브이로그, 내 인생의 한 구절, 착한 소비가 있으며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웹툰 제작도 가능합니다. 작품은 오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학생문화 온라인 페스티벌 플랫폼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본부에서 준비한 온라인 페스티벌에서는 전남대 졸업생이 말하는 취업 꿀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 전화 062-530-1073, 지역번호 062-539-107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공기관 진로탐색 참여자 모집기간이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그린카 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현직자 특강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국제 그린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학교와 프로그램 진행 장소를 왕복하는 버스와 프로그램 중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취업진로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취업지원실 전화 062-530-2606, 지역번호 062-539-26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글로벌 온라인 현장학습에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분야로는 전공 일반형은 호주, 창업 트랙형은 영국이며 국외기관 어학연수와 인턴십과 같은 현장학습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 초까지이며 1인당 약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여 대상 선발은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해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역시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취업지원실 전화 062-530-1112, 지역번호 062-539-11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4일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은 21도입니다. 일교차가 크지만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어서 음악과 함께 듣는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중간고사로 정신없었던 10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11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2021년도 달력 2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 목요일이 10번도 안 남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어제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우리 남은 2021년도 전대방송 라디오를 들으며 즐겁게 보내보자고요. (11월) 매주 목요일에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아, 요즘 그 드라마 봤어? 그 배우 어때? 하면서 꼭 드라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오징어 게임 이야기로 시끌시끌한데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도깨비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까 하는데요. 도깨비의 메인 OST죠.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듣고 오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운수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전생에 큰 공을 세워서 지금 생에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했을까요?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또 이어질까요? 인간에겐 4번의 생이 있대요. 씨 뿌리는 생,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생, 물 준 씨를 수확하는 생, 수확한 것들을 쓰는 생. 드라마 도깨비는 전생을 소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직 첫 번째 생일까요? 저는 오래오래 살기 위해 지금이 첫 번째 생이었으면 좋겠네요. 소유의 I Miss You 듣고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떠나가지 말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지은탁은 원래 교통사고로 뱃속에서 죽어야 하는 아이였지만 도깨비 덕분에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도깨비가 살려준 아이였기 때문에 은탁이는 어렸을 때부터 도깨비 신부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고 사촌에게 핍박을 받으며 자란 은탁이.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무시당하며 친구들에게 괴롭힘까지 당하는데요. 이 외로움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지내온 은탁이에게 19번째 생일이 찾아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생일인데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탁이는 조용한 바닷가에 혼자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데요. 그곳에서 혼자만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거대한 바다 앞에 쓸쓸히 앉아있는 조그마한 은탁이를 보며 시청자들도 마음이 아픈데 은탁이는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서 촛불에 붙어있는 불을 끄는 은탁이. 그때 은탁이 뒤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개꽃을 든 한 남자, 바로 도깨비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 차가운 은탁이의 마음 위로 따뜻하고 포근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첫 만남, 그 설레임을 담은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올게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알지 않도록. It's beautiful life. 국가에 큰 공헌을 세웠지만 간신의 계략에 넘어간 왕의 질투로 인해 죽임을 당한 김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죄로 신은 불멸의 삶이라는 벌을 김신에게 줍니다. 그 저주를 풀고 유일하게 무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깨비 신부가 검을 뽑는 것이었는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여러분은 불멸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 천여면의 부하들을 풀어 죽지 않는 약, 즉 불멸초를 그렇게 찾았다고 해요. 저 역시도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끼던 사람들이 모두 눈앞에서 죽는 기억을 가진 채 홀로 세상을 떠돌며 다녀야 하는 김신에게는 불멸의 삶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무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도깨비 신부를 만난 김신은 과연 무로 돌아갔을까요? 은탁과 김신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곡인 샘김의 후알류 듣고 올게요. Where I am, who I am. 너의 말투 표정 하나까지 담아갈게. 김신의 생각은 은탁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지 빨리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아홉은 신의 수이자 완전수인 열에 가장 가까운 미안의 숫자라는 드라마 대사도 있듯이 아홉이라는 수에 은탁이는 늘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도깨비는 이승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은탁이를 죽음에서 구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위기를 넘긴 것뿐이지 하늘이 정한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은탁이로 인해 죽기보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도깨비인데 이젠 반대로 사랑하는 은탁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깨비 김씨는 과연 은탁이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No matter how near or far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깨비는 2016년 12월에 방영돼 2017년 1월에 종영된 드라마인데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회자되는 명작이죠. 더운 여름과 시원한 가을을 지나 긴팔을 꺼내들 때쯤 쌀쌀한 저녁바람에 외투를 챙길 때쯤 생각나는 드라마인 도깨비. 더욱 추워지는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과 도깨비를 보는 건 어떨까요? 도깨비 수록곡인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으며 방송 마칠게요. 지금까지 음악과 함께 듣는 드라마의 송채림 PD, 이송재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오혜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4일 목요일의 낮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